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의 분단 문제도 그렇고, 또, 어, 역사 전 과정에 그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리고 그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민족이 느꼈던 그 희열, 그리고 그때 그 국군 영성한 그런 기운을 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그 기운을 민주정부로 이어가지 못하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로 참 민족의 비극이 또다시 시작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이 문학으로만 머물 수 없는 것이 정치적으로 현실에서 작용을 하는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이끌어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사실 김남주 시인 이후에 우리 한국 문단이 그 많은 작가들, 그리고 뭐 많은 작품들이 나오지만, 사실 분단과 통일 문제, 또 현실에서 뭔가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어, 역할을 했던가. 뭐 물론 저도 함께 문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저 허둥대는 문화예술은 아니었는지, 그 정치의 진리를 끌려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이어지는 그 비극을 감당하기 싫어서, 견디기 힘들어서, 저는 그때 당시 수원에서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였고, 이명박과 정동영 후보가 경쟁하던 상황에, 그런데 그 당시에 중학생이 학원에서 수강하던 학생이 저한테 선생님은 누구를 지지하냐고 했을 때,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편하게 말할 수는 없었고 해서 간접적으로 이명박이가 되면 재앙이 온다라고 하고, 그 이유를 나름 얘기했었습니다. 물론 어린 학생들에게는 좀 가닿기 어려운 얘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 나라에서 같은 하늘을 이고 살 마음이 없었고, 참 감당하기 힘들어서, 뭐 일부 저하고 인연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우크라이나로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고려인들 한글을 가르치는 일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거기에서 꿈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 민족을 바라보고 또 유럽의 역사를 이해하고 또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이해하고 또 거기서 나름 또 시를 쓰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우크라이나에 살면서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사실 사람이라고 하기도 싫지만 뭐 저는 지새끼라고 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역사의 비극을 만들어내는 비극 제조기 같은 대통령. 일거의 남북관계를 비극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장시를 썼습니다. 여러 편의 시를 썼는데 물론 시집도 한 권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살면서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동시에 번역해서 우크라이나에 살던 러시아어과 교수 4명의 그 도움을 받아서 감수도 하고 그러고 해서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크라이나에서 그 러시아어로 방송 인터뷰도 가졌고 또 그 시집이 중국의 연변에서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한 25분 정도의 연변 라디오에서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책으로 소개된 적이 없고 제 메모리에만 남아있는 시 한 편을 오늘 낭송하겠습니다. 매우 긴 시입니다. 사랑의시 가로 열고 승리하리랑 가로 닫고 분노의시 실패하나리랑 가로 닫고 두 대통령의 웃음을 비교하다. 다시 아리랑 만세 극 하나 극둘 실패한 아리랑 지금 대통령. 그 당시입니다. 김형형. 바람이 불어오면 나의 거친 피부도 부드러움을 느끼네. 사람의 웃음은 그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부드러운 것이라네. 그러나 단 한 사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는 아니라네. 그 웃음은 저주와 악령의 그림자로 가득하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네. 나만 그렇다면 사람들은 날 미친놈 취급하겠지만은 그가 대통령이 되고 죽어가는 병든 소를 수입해 오겠대서 온 국민이 촛불을 들었다니. 그때까지는 그리고 그는 잘못을 사과하고 사람의 고통을 입에 담았었네. 그때까지는 사람들도 그를 반신반의로 못 믿지는 않았다네. 사람의 고통을 입에 담았다가 돌아선 그의 웃음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네. 경멸과 조소와 죽음의 혼이 스며든 악귀와 악령이 그를 지배한 듯 했네.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그가 무서웠다네. 그렇게 한 사람, 그는 그렇게 모질었다네. 그가 웃을 때 사람들은 아리기만 했다네. 오직 한 사람, 그 웃음에는 경멸과 저주와
능멸이 도사리고 있었다네. 그를 보며 사람들은 기겁했네. 그를 보며 사람들 중에 가장 헐벗은 사람조차 그를 조롱했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하게 보였기 때문이라네. 그를 보며 사람들은 놀라웠네. 그를 보며 사람이 어찌 저렇게 참혹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생각했네. 그를 보며 사람들은 당혹했네. 그를 보며 사람들은 어찌 저렇게 송장 같은 웃음을 웃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생각하다 결국은 차갑게 뒤돌아 길을 떠났다네. 아니네, 아니라네. 사실은 사람들이 뒤돌아서기 전에 그가 등을 돌리고 도망쳤네. 그리고는 왜 너희들은 나를 떠나는가? 그가 변명했네. 사람들은 믿지 않았네. 그를 믿지 못하네. 그때 그는 급기야 애걸복걸하며 구걸을 하기 시작했네. 세상에 이럴 수는 없는 일. 아, 가련한 사람이여. 명색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모욕을 보이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표정으로 구걸을 하고 거짓 웃음으로 사람을 능멸하고 차가운 혈색으로 보이다니. 아니 정녕 그대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어. 어찌 그렇게 저주와 경멸과 모욕적인 언사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단 말이오. 어찌. 아니 정녕 그대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어. 어찌 그대는 사람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 호통을 치고 저주의 입방아로 사람들을 달래려 한단 말이오. 어찌. 해가 지고 뜨는 것처럼 대인은 소리 없이 지고 소리 없이 뜨는 것. 큰 사람은 그 후 빛과 어둠을 빌어 말할 뿐 그대처럼 그렇게 스스로 큰 소리로 호통치는 것이 아니리요. 아, 웃음이 떠나간 자리에 진달래꽃, 개나리꽃, 녹음방초에 금자나가 피어오르는 여름날. 사람들은 망월 동산에서 울다가 웃다가 지치면 다시 봉화산 기슭의 부엉새 울음소리를 따라 웃다가 울다가 그러다가 사자울음 같은 커다란 울음을 짓지만 그는 모른다네. 그는 눈이 멀고 귀가 멀어 스스로 인두겁을 쓰고 북악산의 전기를 빠는 악기의 날개를 펴고 부엉새의 울음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울기에 악다운 이를 쓰며 절명처럼 소리치지만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소리로 또다시 한번 고함을 지르고 몸서리를 친다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서 사람들은 알아 못 듣네. 사람들은 알아 못 듣는다네. 그러면 그는 다시 더 큰 소리로 타악기를 가져오라. 꽹가리도 징도 장고도 북도 쳐봐라. 고함을 지르고 펄쩍펄쩍 뛰어보지만 어쩌랴. 그의 리듬은 이미 사람의 리듬도 아니라서 그의 리듬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굉음일 뿐이라니. 악기가 사람에게 들리려면 사람의 심장의 소리를 먼저 맞춰야 하지만 그는 이미 사람의 심장 소리를 놓쳤다네. 아, 어쩌란 말인가. 부엉새의 울음소리에도 나팔꽃의 웃음속에도 지지의 곡식들도 장단지의 장도 된장도 고추장도 사람의 생명과 같은 생명의 숨을 쉬건만은 그는 그 모든 기억을 상실하고 이제 홀로 누추하네. 아, 그 누추함을 비단과 두루마기의 장삼까지 걸치면 세상 만사형통이라고 믿어버린 그의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네. 그러나 그는 모른다네. 그의 궁 안에 든 새떼들도 쥐떼들도 모두가 하얗고 창백한 죽음의 악기의 늪에 빠져 출렁거리는 리듬으로 빠져나올 줄 모른다네. 그 출렁거림에 혼돈이 즐겁다고 그들은 노래한다네. 그 즐거움만 간직하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으로 우리는 살아가리. 그들은 그렇게 노래하네. 그러나 그 노래는 장송곡이라네. 다만 사람들은 듣고 그들은 알아 못 듣는 것이라네. 어쩌랴. 우리는 그들의 운명을 잇기로 했네. 우리들의 노래로 그들을 불러보려고 했고, 우리들의 춤으로 그들을 살려보려고 했고, 우리들의 희망으로 그들을 찾아보려 했고, 우리들의 아리랑으로 형제의 노래를 불러보려 했지만 그들은 경멸과 저주와 능욕에 가득 찬 웃음을 끌어안고 즐겁다니.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살릴 수 없다고 체념하고 포기했네. 그리고 우리는 희망을 가졌다네. 그래서 우리는 부른다네. 다만 그들은 듣지 못하네. 우리들의 아리랑은 강 밑을 흐르는 강물처럼 억세고 강하게 흐르지만 소리 없이 조용히 그렇게 깊이 흘러가네. 예, 이명박의 철창행을 기뻐하면서 제가 지금 시를 낭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승리의 아리랑을 읽어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훗날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저주와 경멸과 조소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부엉새가 되어 날았다니. 봄날의 끝이라 봄 진달래도 지고 개나리도 다 꽃을 떨구고 난 후라네. 평화롭던 마을과 들과 산에 새들의 울음소리가 소리로 꽃을 피우고 있을 즈음이네. 그 쓸쓸히 그 가혹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조선 팔도로 사람 꽃이 되어 피어나 날아간 부엉새를 불렀다네. 그 날아간 부엉새는 조용히 일렀다네. 차근차근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을 보세요. 그러면 사람 사는 세상의 길이 보일 거예요. 사람들은 날아간 새를 보고 사람 사는 세상을 그리워하게 되었네. 오랫동안 동화 속 같던 마을의 기억을 찾았다. 그리고는 생전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웃음을 떠올렸네. 느긋하고 아늑한 아이들은 포근함을 느꼈다네. 그는 그렇게 웃었다네. 낯선 자, 나약한 자. 어린이에게 진정으로 다가가서 무릎 꿇는 웃음을 사람들은 더 깊이 알았다네. 떠나간 뒤에.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웃네. 사람들은 웃음을 배웠다네. 그가 떠난 후에 사람들은 웃었다네. 아프고 또 아프고 너무나도 쓰리게 아픈 날들을. 하지만 그를 통해 알았다네. 세상의 모든 웃음은 꽃 같은 것이어야 하고, 세상의 모든 웃음은 애무같이 정겨워야 하고, 세상의 모든 웃음은 여인의 속살같이 신비롭고, 세상의 모든 웃음은 초롱꽃에 매달린 물방울처럼 영롱하고, 세상의 모든 웃음은 아이의 아장걸음처럼 귀여운 것이며, 세상의 모든 웃음은 평화로워야 한다고. 지나간 슬픔의 자리에 그가 있고 그가 왔네. 사람들의 웃음은 가득했네. 그 기운은 아픔도 슬픔도 모두 하나로 모았다네. 그렇게 그를 살려야 했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대명천지에는 사람이 살아가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날도 좋고 꿈도 좋아 사람 웃음소리 좋다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가버린 사람의 그리움이 날 떠안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그리움을 따라 내가 사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가 있어 웃었던 세월 좋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의 이름 불러보세. 노무현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랄라랄라 아라리 아라리요. 북이 울려 징이 울려 사람도 우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사람 나고 인심 났다 어느 누가 말했던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빛고울도 봉화골도 꽃이 피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쓰리고 아리고 꽃은 피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글을 짓고 눈물 맺혀 나는 우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울다 울다 그리워라. 그리운 그 사람. 아리아리 쓰리쓰리 통곡했네. 통곡 없네. 눈물 없네. 기막히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천지개벽 사람 마음 오늘 바로 그날일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놀지 말고 사람 세상 기세차게 꿈을 꾸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님께서 놓은 달이 우리 따라 함께 가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빛고울도 봉화골도 한라 백두로 나가세나. 아리랑 얼씨구 쓰리랑 어절씨구 작두 타도 무등 타도 우리 갈 길 승리의 길. 아리랑 아리랑 쓰리랑 쓰리랑 힘을 받소 꿈을 꾸소 울지 말고 살아보세.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꽃이 피고 비가 오고 눈이 내린 어느 날 사람들은 마실 길 어스름역에 그 집 마당을 지나 군불 타는 아궁이에 번갈아 들렸다니. 그렇게 추위를 달래고 고통을 달래고 울음을 참고 웃음을 띠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당시에 이명박의 그 악기 같은 행각에 대한 시를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잠 못 들면서 썼습니다. 사람은 떠나봐야 자신의 자리가 보인다는 얘기도 있죠. 우리가 조국을 떠나보면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한 20여 개국을 다녔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한 2년을 논스톱으로 살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두 사람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로 분향소를 차려놓고 분향을 하고 그 슬픔을 달래곤 했었습니다. 정치인의 삶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각기 다 다른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들에게 정말 고통스러웠던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또 그 당시에 그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악기 같은 쥐바기의 그 행각을 되새기면서 그 이명박이 감옥에서 장수를 하든 옥살을 하든 지금 이 순간 업보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징 또는 기쁨, 그런 의미로 뭔가 하나 뭐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래전에 썼던 그 시 한 편을 낭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서툴게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도 지속해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가들이 좀 더 꼿꼿하게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그러면서 단단한 작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서 일당백의 자세로, 작가 사회에서도 일당백의 자세로 우리 특히 최근에 결성된 민족작가연합의 우리 성원들이 당당하게 꼿꼿이 이 작품을 쓰고 또 뭔가 굳은 의지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수 있는 통일 대업에 뭔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파이오니아 개척자 정신으로 한번 나아가 보았으면, 결의를 다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혼자 무슨 원맨쇼를 하느냐,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일이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또 여전히 코로나를 잘 이겨내시고 남북관계에 또 미 제국주의에 친일파를 척결하고 친미파를 척결하고 또 조중동문 보수 언론에 기생하는 작가들을 추출해내서 적폐로 한국 작가회나 다른 데서도 여전히 그 조중동의 단물을 빨아먹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대명천지입니다. 일제하도 아니고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영향력을 미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유로운 세상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하는 기생충처럼 그 조중동문회 또 다른 보수 언론에 기생해서 자기 생명의 끈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추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어찌 민족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어찌 작가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친일 문학상을 받았던 모든 작가, 그리고 그 보수 언론에 글을 투고하고 있는 작가들조차 우리는 그 정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찬 결의로 또 열심히 글을 쓰면서 또 열심히 생활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